안녕하십니까, 최불암입니다. 이렇게 마주 앉아 이야기를 나누니 참 좋네요. 세월이 참 빠릅니다. 그저 앞만 보고 달려왔는데 정신을 차려보니 어느덧 머리칼에 서리가 내려앉고 인생의 후반전이라 불리는 나이에 도달해 있지요. 특히 55, 이 55라는 숫자가 주는 무게감은 참으로 묘합니다. 한국 사람들에게 이 시기는 자식들 시집장가 보낼 준비도 해야 하고 부모님 마지막 길도 살펴야 하며 자신의 노후라는 거대한 숙제와 정면으로 마주하는 때이기도 하니까요. 제가 오늘 여러분께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55 이후에 이 세 가지 소비 습관을 버리지 못하면 평생 쌓아온 집안의 운기가 보따리를 싸서 떠나버린다는 사실입니다. 젊었을 때는 돈이 좀 없어도 다시 일어설 기운이 있고 시간이라는 미천이 있었지만 이제는 다릅니다. 이 나이대의 돈은 단순한 화폐가 아니라 여러분의 남은 인생을 지탱할 존엄이자 생명줄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가운자운이라는 말을 아십니까? 집안의 기운 말입니다. 이 기운은 단순히 열심히 일한다고 해서 지켜지는 게 아닙니다. 돈을 어디에 어떻게 흘려보내느냐에 따라 그 집안에 복이 머물기도 하고 썰물처럼 빠져나가기도 합니다. 제가 오랜 세월 수많은 사람을 만나고 지켜보며 느낀 것은 인생의 황혼턱에서 무너지는 분들의 공통점은 결코 돈이 없어서가 아니라 잘못된 곳에 돈을 써서 기운을 다 뺏겼다는 점입니다. 우선 여러분의 마음속을 한번 들여다보세요. 혹시 지금 여러분의 지갑이 타인의 시선을 의식해서 열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가 이 나이에 이 정도는 보여줘야지. 남들 다 하는 건데 나만 빠질 수 없지 하는 그 마음 말입니다. 한국사에서 체면이라는 게 참 무섭습니다. 하지만 55이 넘어서까지 그 가짜 자존심을 지키려고 돈을 쓰다 보면 정작 내 영혼과 내 가정을 돌볼 에너지는 바닥이 나게 됩니다. 젊은 사람들은 모릅니다. 돈이 단순히 물건을 사는 도구가 아니라 사람의 기치를 담고 있다는 것을요. 55 이후의 삶은 채우는 삶이 아니라 비우고 정갈이하는 삶이어야 합니다. 내 집안에 구멍난 곳을 메우고 불필요한 지출을 막아 운이 새나가지 않게 하는 것이 가장 큰 재테크입니다. 만약 당신이 여전히 50대 중반에 들어서도 과거의 낡은 소비 방식을 고집한다면 고통은 결코 당신 곁을 떠나지 않을 겁니다. 이것은 단순히 돈을 아끼라는 말이 아닙니다. 복이 들어오는 길목을 닦으라는 뜻입니다. 제가 살아보니 그렇더군요. 돈을 귀하게 대접하지 않고 함부로 휘두르는 사람치고 끝이 편안한 사람을 본 적이 없습니다. 특히나 가족의 운명과 직결된 이 시기의 실수는 뼈아픈 법입니다. 자, 이제 귀를 기울여 보십시오. 제가 이제부터 말씀드릴 세 가지. 돈의 구멍이 혹시 여러분의 집안 어딘가에 뚫려 있지는 않은지 이것만 막아도 여러분의 노후는 훨씬 따뜻하고 평온해질 수 있습니다. 자식들에게 짐이 되지 않고 배우자와 손잡고 웃으며 여생을 보낼 수 있는 그 길, 그 첫 번째 문을 함께 열어보시죠. 인생이라는 긴 여정에서 지금 이 순간이 가장 중요한 전환점임을 잊지 마십시오. 당신의 집안에 복이 가득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진심 어린 충고를 시작하려 합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첫 번째 구멍에 대해 이야기를 나눠봅시다. 바로 남의 눈에 비치는 나를 꾸미기 위해 쓰는 돈, 즉 체면 비용입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은 참 정이 많고 따뜻하지만 한편으로는 남의 시선을 의식하는데 에너지를 너무 많이 씁니다. 남 부끄럽지 않게 살아야 한다는 말이 우리 가슴속에 깊이 박혀 있지요. 그런데 여러분, 55이 넘어서도 여전히 남들에게 과시하고 잘 보이기 위해 지갑을 여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 아십니까? 제가 예전에 아는 지인 한 분을 보았습니다. 평생 공직에 계시다가 은퇴할 무렵이 되었는데 자식 결혼식에 남들 보란 듯이 최고급 호텔을 빌리고 화려한 예물을 준비하더군요. 본인의 노후 자금을 다 털어놓고도 모자라 대출까지 받았습니다. 그분 말씀이 내 자식이 기죽으면 안 되고 내 체면이 있지 어떻게 대충 하느냐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화려한 잔치가 끝나고 난 뒤 그분에게 남은 것은 텅 빈 통장과 무거운 빚더미뿐이었습니다. 결국 노후의 소소한 취미생활 하나 즐기지 못하고 고생하는 모습을 보며
참으로 가슴이 아팠습니다. 이게 바로 제가 말씀드리는 운이 새나가는 구멍입니다. 55 이후의 삶은 진짜 내실을 다져야 하는 시기입니다. 명품 가방 하나, 비싼 자동차 한 대가 당신의 품격을 만들어주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나이에는 낡았어도 깨끗한 옷 한 벌을 단정하게 입고 온화한 미소를 짓는 그 사람의 인품에서 진짜 향기가 나는 법이지요. 체면을 차리느라 무리하게 밥값을 내고 동창회나 모임에서 대장 노릇하려 돈을 쓰는 행위는 사실 내 안의 불안함을 감추려는 몸부림에 불과합니다. 내가 가진 게 없다고 무시당할까봐, 내가 뒤처진다고 생각할까봐 겁이 나는 것이지요. 하지만 생각해 보십시오. 그렇게 돈으로 산 관계가 얼마나 가겠습니까? 돈이 떨어지면 그 사람들도 물거품처럼 사라집니다. 영적인 의미에서 보면 과실을 위한 소비는 내 집안의 복의 그릇을 깨뜨리는 행위입니다. 하늘이 준 복은 소중히 간직하고 꼭 필요한 곳에 써야 하는데 그것을 허영이라는 바람에 날려버리니 다시 복이 채워질 틈이 없는 것입니다. 젊은 시절의 화려함은 찰나일 뿐입니다. 이제는 내면의 평화를 위해 돈을 써야 합니다. 좋은 책 한 권을 사고 내 몸을 건강하게 하는 소박한 음식을 먹고 진심으로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사람과 차 한 잔 나누는 것, 그것이면 충분합니다. 주변을 돌아보십시오. 혹시 아직도 내가 왕년에 말이야 하며 무리하게 지갑을 열고 계시지는 않나요? 그런 돈은 쓸수록 마음만 허해집니다. 오히려 그 돈을 아껴 내 가족의 안정을 지키고 혹시 모를 고난에 대비하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가장의 모습입니다. 자존심은 돈으로 사는 게 아닙니다. 자존심은 내 삶을 스스로 책임질 수 있는 당당함에서 나옵니다. 남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당신이 스스로를 귀하게 여기고 아끼면 남들도 감히 당신을 함부로 대하지 못합니다. 55, 이제는 가짜 껍데기를 벗어던지고 알맹이만 남겨야 할 때입니다. 그게 바로 집안의 운기를 붙잡고 자식들에게 존경받는 길입니다. 이 허영의 구멍만 잘 막아도 여러분의 노후는 절반 이상 성공한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거칠애를 버리는 순간 비로소 참된 자유가 찾아온다는 사실을 꼭 명심하십시오. 자, 이제 두 번째로 우리가 가장 빠지기 쉬운, 그러면서도 가장 아픈 구멍에 대해 이야기해 봅시다. 바로 자식에게 쏟아붓는 밑빠진 독 같은 돈입니다. 우리 한국 부모들 참 유별나지요. 세계 어디를 가도 우리만큼 자식 교육에, 자식 뒷바라지에 목숨 거는 부모들이 없습니다. 내 입에 들어가는 것 아끼고 내 몸 아픈 거 참아가며 자식만큼은 최고로 키우고 싶어하는 그 마음, 저도 잘 압니다. 저 역시 부모니까요. 하지만 55이 넘어서까지 자식의 인생을 대신 살아주려 지갑을 여는 것은 자식에게도 나에게도 독이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뼈아프게 깨달아야 합니다. 제가 살아보니 그렇더군요. 자식에게 주는 것이 사랑이라 믿었지만 때로는 그 돈이 자식의 앞길을 막는 창살이 되기도 합니다. 요즘 땡거르족이니 뭐니 하는 말들이 많지요. 50이 넘은 부모가 30이 넘은 자식의 생활비를 대주고 무리하게 대출을 받아 결혼 자금의 집값까지 해주는 것이 우리네 현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냉정하게 생각해 보십시오. 그렇게 모든 것을 다 해준 뒤에 남는 것은 무엇입니까? 부모는 노후 자금이 바닥나서 늙은 몸을 이끌고 다시 일터로 나가야 하고, 자식은 부모의 희생을 당연하게 여기며 스스로 일어설 힘을 잃어버립니다. 이것은 효도를 받는 길이 아니라 자식을 불구로 만드는 길입니다. 영적으로 보면 자식이 스스로 져야 할 삶의 무게와 어찌업을 부모가 가로채는 행위입니다. 사람이란 자기 발로 땅을 딛고 서서 고생도 해보고 눈물도 흘려봐야 단단해지는 법인데 부모가 그 기회를 돈으로 박탈해버리는 것이죠. 진짜 무서운 것은 그 다음입니다. 부모가 가진 것을 다 내어주고 빈털터리가 되었을 때 자식들의 태도가 변하는 경우를 저는 너무나 많이 봤습니다. 부모님이 좋아서 해주신 거잖아요 라는 차가운 말 한마디에 가슴이 무너지는 노인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돈이 있을 때는 효자 소리 듣다가 돈이 떨어지면 짐짝 취급받는 이 서글픈 현실이 바로 우리가 만든 돈의 구멍에서 시작된 것입니다.
55. 이제는 자식과 경제적 탯줄을 끊어야 할 때입니다. 자식에게 집을 사줄 돈이 있다면 차라리 그 돈으로 당신의 건강을 돌보고 배우자와의 노후를 준비하십시오. 자식에게는 여기까지가 내가 해줄 수 있는 최선이다. 이제는 네 힘으로 살아가거라 라고 당당하게 말씀하셔야 합니다. 그것이 자식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길이고 내 집안의 기운을 지키는 길입니다. 부모가 경제적으로 단단하게 서 있어야 자식들도 마음의 고향을 잃지 않습니다. 부모가 궁핍해지면 자식들도 마음이 불편해지고 결국 만남조차 꺼리게 됩니다. 여러분이 노후에 자식들에게 대접받고 싶다면 역설적으로 자식에게 돈을 쓰지 말고 여러분 자신을 위해 그 돈을 간직하십시오. 부모는 자식에게 아낌없이 주는 나무라고 들었지만 나무가 뿌리까지 다 내어주면 결국 쓰러지고 맙니다. 나무가 튼튼하게 서 있어야 그늘도 생기고 열매도 맺히는 법이지요. 55 이후의 지출 중 가장 경계해야 할 것은 자식의 요구에 못 이겨 내 노후를 팔아치우는 일입니다.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포장된 그 위험한 소비를 멈추십시오. 자식에게 돈 대신 살아가는 지혜와 성실함을 물려주십시오. 그것이 자식의 운을 키워주고 당신의 노후를 보장하는 유일한 길입니다. 텅 빈 통장을 안고 자식의 눈치를 보며 사는 삶이 얼마나 고달픈지 그 길로 들어서기 전에 지금 당장 그 구멍을 막으셔야 합니다. 자, 이제 세 번째 구멍이자 가장 치명적인 유혹에 대해 말씀드릴 차례군요. 바로 노후 불안을 틈탄 무리한 투자와 일확천금의 꿈입니다. 55쯤 되면 마음속에 조급함이라는 벌레가 한 마리씩 자라기 시작합니다. 퇴직은 가까워오고 통장에 모아둔 돈은 자식 뒷바라지에 야금야금 빠져나가니 이대로는 안 되겠다. 한 번에 크게 불려야겠다는 생각이 번뜩 드는 것이죠. 이때 주변에서 솔깃한 제안들이 들려옵니다. 이 땅이 나중에 금싸라기가 된다더라. 이 주식에 투자하면 몇 배는 번다더라. 혹은 노후에 카페나 식당 하나 차리면 월급보다 낫다더라 하는 말들 말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제가 오랜 세월 수많은 이들의 흥망성쇠를 지켜보며 얻은 결론은 하나입니다. 55 이후에 대박을 노리고 뛰어드는 투자는 대부분 쪽박으로 끝난다는 사실입니다. 왜 그럴까요? 이 나이대의 투자는 평정심을 잃은 상태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절박함이 눈을 가리면 사기꾼의 가모니설이 천사의 목소리처럼 들리고 위험신호는 보이지 않게 됩니다. 한국 사회에는 나만 뒤처지는 것 같다는 공포가 만연해 있습니다. 남들은 부동산으로 돈을 벌었다는데 나는 평생 성실히 일만 하느라 기회를 놓친 것 같아 억울한 마음이 들기도 하지요. 하지만 명심하십시오. 55 이후의 돈은 공격하는 돈이 아니라 방어하는 돈입니다. 젊을 때는 넘어져도 다시 일어날 무릎에 힘이 있지만 지금은 한번 넘어지면 뼈가 부러지고 다시는 일어설 수 없습니다. 특히 평생 직장 생활만 하던 분들이 퇴직금을 몽땅 털어 자영업에 뛰어드는 것만큼 위험한 일도 없습니다. 남들 다 하는 치킨집, 식당 하나 못하겠나 싶으시겠지만 세상은 그리 만만치 않습니다. 내 손때 묻은 귀한 퇴직금이 불과 1, 2년 만에 인테리어 비용과 임대료로 녹아 없어지는 것을 보며 피눈물을 흘리는 분들을 너무나 많이 보았습니다. 영적인 관점에서 보면 돈에도 성격이 있습니다. 중년 이후의 돈은 고요하고 맑은 물과 같아야 합니다. 억지로 물기를 돌려 큰 폭포를 만들려다가는 제tuk이 터져버리는 법이지요. 운이라는 것은 내가 쫓아간다고 잡히는 게 아니라 내가 단단하게 자리를 지키고 있을 때 나를 찾아오는 것입니다. 무리한 투자는 내 집에 깃든 평온한 운기를 뒤흔들어 풍비박산으로 만드는 지름길입니다. 만약 여러분께 누군가 확실한 투자처라며 다가온다면 일단 의심하십시오. 세상에 공짜는 없고 나에게만 오는 행운은 더더욱 없습니다. 55 이후에 가장 큰 수익률을 내는 재테크는 지키는 것 그 자체입니다. 화려한 수익률에 현혹되지 말고 내 손 안의 현금을 소중히 여기십시오. 돈이 돈을 번다는 말에 속아 내 삶의 근간을 흔들지 마세요. 지금 여러분이 가진 그 돈은 단순히 숫자가 아니라
여러분이 흘린 수십 년의 땀방울이자 가족들의 눈물입니다. 그것을 도박 같은 투자에 던지는 것은 자기 삶에 대한 예의가 아닙니다. 지혜로운 노년은 욕심을 내려놓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조금 부족해도 괜찮다, 내 분수대로 살겠다는 마음가짐이 오히려 화를 면하게 하고 남은 복을 지켜줍니다. 조급함이 당신의 귀를 어지럽힐 때 가만히 눈을 감고 숨을 고르십시오. 그리고 생각하십시오. 내가 정말 지켜야 할 것은 무엇인가? 돈 몇 푼 더 벌려다 소중한 노후의 평화를 통째로 날려버리는 우를 범하지 마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자, 이제 긴 여정의 마지막 장에 다다랐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세 가지 구멍, 허영심, 자식에 대한 과잉 투자, 그리고 무리한 욕심을 막았다면 이제는 그 남은 공간을 무엇으로 채워야 할지 고민해야 할 때입니다. 55 이후의 삶은 단순히 돈을 안 쓰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어떻게 품격 있게 잘 써서 내 삶의 마지막을 풍요롭게 가꾸느냐가 핵심입니다. 인생 후반전의 소비는 나를 돌보는 일과 덕을 쌓는 일에 집중되어야 합니다. 먼저 가장 소중히 여겨야 할 것은 바로 여러분의 건강입니다. 젊었을 때는 몸을 소모해서 돈을 벌었지만 이제는 그 벌어둔 돈으로 몸을 보살펴야 합니다. 비싼 보약 한 첩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규칙적인 검진과 내 몸에 맞는 건강한 식재료, 그리고 꾸준히 움직일 수 있는 소박한 운동입니다. 아파서 병원비로 나가는 돈은 새는 구멍이지만 아프기 전에 나를 위해 쓰는 돈은 가장 현명한 투자입니다. 또한 배움에 인색하지 마십시오. 나이가 들수록 고집이 세지는 이유는 세상과 소통하는 법을 잊기 때문입니다. 거창한 학위가 아니더라도 좋습니다. 서점에 가서 책을 사고 그동안 배우고 싶었던 악기나 그림 혹은 새로운 언어를 배우는 데 쓰는 돈은 여러분의 뇌를 깨우고 영혼을 젊게 만듭니다. 사람이 품위를 잃는 순간은 돈이 없을 때가 아니라 배움을 멈추고 입만 열 때입니다. 그리고 제가 꼭 당부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바로 말과 태도의 소비입니다. 55이 넘으면은 돈보다 무서운 것이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도끼입니다. 누군가 나를 서운하게 하거나 무시할 때 똑같이 맞서 싸우는데 감정 에너지를 쓰지 마십시오. 그럴 때는 그저 허허 웃으며 넘길 줄 아는 여유가 필요합니다. 그럴 수도 있겠구나 하고 넘기는 마음, 그것이 바로 큰 어른의 기상입니다. 주변에 베풀 때도 지혜가 필요합니다. 생색내는 큰 돈이 아니라 진심이 담긴 작은 친절의 지갑을 여십시오. 고생하는 젊은이에게 건네는 따뜻한 국밥 한 그릇, 손주들에게 주는 소소한 책 선물, 혹은 남몰래 행하는 작은 기부, 이런 소비는 내 통장을 비우는 것이 아니라 내 복의 창고를 채우는 행위입니다. 한국 사회에서 어른으로 대접받는 비결은 대단한 권력이 아니라 인색하지 않은 넉넉한 마음씨에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은 결국 한 편의 드라마와 같습니다. 전개도 중요하고 절정 부위도 화려해야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대단원 비 내립니다. 막이 내릴 때 관객들이 박수를 칠 수 있는 삶, 그것이 성공한 인생 아니겠습니까? 돈의 노예가 되어 전전긍긍하다 끝나는 삶이 아니라 돈을 다스리는 주인이 되어 평온하게 마무리하는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 이제 정리를 해볼까요? 거칠애를 버리고 내실을 기하십시오. 자식의 인생이 아닌 나의 인생을 사십시오. 일확천금의 신기루를 쫓지 말고 현재의 평화를 지키십시오. 그리고 남은 것은 오롯이 나를 성찰하고 주변을 따뜻하게 비추는 데 쓰십시오. 55 결코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이라도 이 운의 구멍을 막는다면 여러분의 남은 30년, 40년은 그 어느 때보다 찬란하고 평안할 것입니다. 저 최불암이 여러분의 앞날을 진심으로 응원하겠습니다. 마음속에 응어리진 걱정들은 이제 바람에 날려보내시고 오늘 저녁엔 사랑하는 배우자와 마주 앉아 따뜻한 차 한잔 나누며 웃음꽃을 피워보시는 건 어떨까요?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늘 건강하고 평안하십시오.